자, 첫 번째 리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장 먼저 갈게요. 자, 탑 카드 정방향 컬러 나왔죠. 탑은 벼락 맞은 그림이죠. 꼭대기에 불이 붙어 있고 사람들이 창밖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78장 아르카나 중에 가장 무섭게 생긴 카드에 들어가요. 그 카드가 지금 이 관계 상태 자리에 나왔습니다. 탑은 갑자기 터지는 사고 카드가 아니에요. 단단하지 않은 어떤 무른 토대 위에 지어져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실공사 카드입니다. 오래된 집을 보면 천정에 물얼룩 생기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그 얼룩이 처음엔 손바닥만 해요. 습하게 되는 원인을 방치하면 얼룩이 점점 번집니다. 몇 달 뒤에 천정은 내려앉고 그러다가 집도 무너지게 되겠죠? 그때 사람들이 이럽니다. 저거 갑자기 무너졌네? 근데 그거는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마이너스를 안 날이 무너진 날이 아니에요. 무너진 거는 그 전이에요. 상대방이 혼자 투자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컬러죠. 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돈 문제가 벌어진 이유가 사랑이 없어서 당신과 손절하려는 각재려고 한 건 아니에요. 마음은 진짠데 벽에 습기가 차고 무너질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완드 기사 역방 나왔고 컬러 나왔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옷 입은 기사가 말을 타고 있어요. 말이 앞발을 들고 튀어나가려는 순간, 그 순간을 담은 겁니다. 손에 든 막대기에는 이렇게 새싹 잎이 돋아나 있어요. 완드 기사, 불붙은 사람입니다. 확신이 생기면 바로 달려나가는 카드죠. 근데 역방입니다. 뒤집히면 말이 방향을 잃어요.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제가 자동차에 비유를 많이 했었지만 이번에는 오토바이로 비유를 해볼게요. 그 오토바이 한 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땡기면 잘 나가요. 그런데 핸들이 없어. 빠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빠른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돈이라는 거는 확신을 주는 존재예요. 만약 확신이 깨지면 책임보다 설명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상황극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얼마야? 아니, 그게, 그 종목이 실적은 좋았거든?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금리를 건들잖아. 조용 하다가 5분이 지나 대화가 그렇게 끝나요. 자, 완드 기사 카드는 능력 카드가 아니고 속도의 카드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못 벌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확신으로 혼자 오토바이를 부릉부릉 땡겨서 속도를 내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완드 기사도 컬러죠. 나쁜 마음으로 밟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 마음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이 카드를 주목해야 됩니다. 의심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카드예요.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게 뭘까? 소드 7, 정방, 흑백 카드 나왔죠. 자, 그림 한번 보세요. 남자가 칼을 5자루 끌어안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가고 있어요. 뒤에 칼 2자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고개는 뒤를 돌아보고 있어요. 소드 7, 이 카드는 몰래 빼내는 카드예요. 78장의 아르카나 중에 찜찜한 카드에 들어갑니다. 그 카드가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게다가 흑백으로 나왔죠. 그림에서 칼을 다 안 가져갔습니다. 2자루 두고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는 뜻이 하나로 좁혀집니다. 숫자가 아직 다 안 나왔어요. 딱 이런 거죠.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면 문진표 쓰잖아요. 거기에 음주 얼마나 하는지 묻잖아요. 주 7회 드시는 분들은 뭐라고 적냐? 주 2회라고 적습니다.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시긴 마셨으니까. 근데 의사가 받아둔 숫자는 진짜 숫자가 아니죠. 그 사람이 딱 이 상태예요. 없는 일을 지어낸 건 아니지만 숫자를 줄여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줄여 말한 사람은 딱 하나만 기다립니다. 아, 이거 숫자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안 물어보고 넘어가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흑백이에요.
이 숨김에는 색이 없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컬러 카드였죠. 2번도 컬러 카드였습니다. 근데 3번 카드만 색이 빠져 있죠. 이 그림이 말해주는 게 있어요. 감정은 있지만 이 숨긴 부분에서는 색이 빠졌습니다. 온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통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말할 타이밍을 계속 미루는 거죠. 그리고 미루는 사람은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말해도 괜찮을 것이라고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 4번 카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4번 카드 열기 전에 돈을 숨기는 행동에 이름이 있대요. 사람들이 이성을 향해 다른 마음을 품는 걸 외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것도 외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바로 재정적 외도라고 해요. 바람과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알면 싫어할 돈 행동을 했고 그거를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면 전부 재정적 외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금액의 크기는 보지 않는다고 해요. 각서라고 말씀드릴게요. 한쪽만 숨기고 다른 쪽은 다 오픈한 커플. 이 기울어진 상태가 그 관계 만족도를 가장 크게 떨어뜨렸다고 해요. 오픈한 사람은 자기 계획을 다 설명을 하고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오픈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전이 없다는 거죠. 둘 관계에 비전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만족도가 낮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지금 2개 남겨놨잖아요. 자, 4번 카드를 보면 펜타클 6번 역방향으로 흑백이 나왔어요. 자, 부자가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손으로는 동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벌리고 있어요. 이 펜타클 6번 카드는 주고받는 카드죠. 정방위로 치면 이 나눔의 에너지가 강하긴 합니다. 근데 뒤집혔어요. 뒤집히면 이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흑백이죠. 저울이 지금 상대방 손에 있어요. 자, 이 자리에 나온 문장, 제가 떠오르는 문장 바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은 당신을 어떤 경제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지 않아요. 평소에는 깊숙이 짱 박혀 있다가 삐뽀삐뽀 다쳤을 때 허둥지둥 찾는 어떤 구급함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딱 그 자리예요. 평소에는 벽에 대롱대롱 걸려 있고 사고가 나거나 필요하면 꺼내 쓰는 자리입니다. 카드에서 볼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어요. 그 사람이 돈 문제를 당신에게 걸리고 나서 말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결국 도와줄 줄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한 거예요. 요거는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고 어떤 계산의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이랑 계산은 행동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실제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은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해? 반면에 계산은 나중에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먼저 말하면 당신이 말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하면 당신은 수습만 해야 돼요. 즉, 그 사람은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수습할 기회만 당신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흑백이잖아요. 자, 이 세 개의 배치가 이 덱의 전체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정은 살아있지만 당신을 보는 눈에만 색이 빠졌습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해요. 하지만 그 사랑 안에 당신이 기능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자, 5번. 이 사람의 돈 문제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자, 운명의 수레바퀴 역방이고 흑백이 나왔습니다. 자, 수레바퀴는 큰 바퀴가 돌아가는 그림이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는 카드죠. 뒤집혔고 뒤집히면 카드가 같은 자리를 돈다고 말씀드렸어요. 러닝머신 아시죠? 벨트는 열심히 돌아갑니다. 땀도 나고 숨도 차고. 근데 1시간 뒤에 보면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 이 관계를 보면 러닝머신 위에 있는 관계 같아요. 이 러닝머신이 돌아가는 고리를 읽어드리자면 손실이 났어요. 숨겨요. 들켜요. 사과를 해요. 그러고서 다시 손실이 나는 거죠. 자, 이 고리에서 안 바뀌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뒤처리를 맡는 사람, 즉 수습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옆에 당신이 있었다면 당신이 뒷수습을 했을 거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다른 사람이 뒷수습을 했을 거예요. 흔히 도박에서 많이 쓰는 단어긴 하지만 손실쫓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잃은 사람은 절대 그만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판을 키우죠. 잃는 고통이 같은 크기로 버는 기쁨보다 2~3배쯤 세거든요.
그래서 본전으로는 절대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밝혀지고 나서 어떤 반성문을 쓰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당신한테 일단 수습을 맡기고 만회할 판을 찾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판은 첫 번째 판보다 크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은 뭐냐? 소드 에이스 정방 컬러 나왔죠. 자, 소드 에이스는 잘라내는 카드, 선을 정하는 카드예요. 흐린 것을 분명하게 만드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3번에 흑백 카드, 4번에 흑백 카드, 5번에도 흑백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6번 카드는 컬러입니다. 자, 이 덱에서 색이 살아있는 자리는 당신이 움직이는 자리예요. 카드가 그렇게 배치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면 뭘 자르라는 건지, 어디에 선을 정하라는 건지 보면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당신을 고민에게 빠뜨리게 만들고 있는 거는 손실 금액이 아니에요. 두 자루의 칼. 모르는 부분 같아요. 여러분들은 일단 하나만 물어보세요. 숫자 3개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따지지 말고 왜 그러냐고 다그치지 말고 물어보세요. 따지고 다그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책임보다 변명이 우선인 사람이라 변명과 설명이 먼저 나올 거예요. 자, 숫자 3개만 물어봅니다. 자, 첫 번째, 총액은 얼마인가? 두 번째, 총액 중에 비투 금액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자, 세 번째, 그래서 매달 나가는 이자는 얼만가? 감정 없이 숫자로만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세요. 머릿속에 두지 말고. 이 3개를 물어보는 거는 돈을 확인하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려는 거죠. 숫자 3개를 물었을 때 사람이 아마 갈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이 여러분의 메모장을 들여다보면서 공감을 하죠.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왜 나 못 믿냐? 적는 것을 보면서 미안해하고 공감해하는 사람들은 같이 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화내는 사람은 아직 이 두 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가 크게 잃었대요. 남편이 전세 보증금 빼서 갚자고 했더니 아내가 거절했겠죠. 뭐 전세금은 같이 모은 돈이니까 혼자 벌인 일은 혼자 해결해라.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남편이 욕을 하면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져갈 거는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선을 긋기 전에는 안 보이던 얼굴, 안 보이던 행동과 안 보이던 민낯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3개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조명이죠. 대부분은 연인, 부부 사이에 해결될 수 있겠지만 금액이 감당이 안 되는 규모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볼 영역이 아니고 전문가한테 가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자, 이대로 가면 어떤 결말일까? 자, 매달린 사람 나왔죠? 이 매달린 사람은 멈춤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나 시야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매달린 사람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라는 점이 이 자리의 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대로 가면 헤어지지 않습니다. 안 헤어진다는 부분이 무서운 부분일 수 있죠. 관계는 유지되겠지만 그 비용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갈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너진 게 아니에요. 벽은 오래전부터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혼자 신나게 땡기고 속도를 밟은 게 문제였으며 아직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품에 카드 2자루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에게 말릴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수습할 기회만 줬습니다. 자, 혹시 그래도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 또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읽혔어요. 1번도 컬러, 2번도 컬러였잖아요. 마음은 진짜야.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예요. 하지만 나쁜 마음이 없어도 눅눅하게 벽은 젖어갈 수 있습니다. 나쁜 마음이 없어도 결국 천정은 내려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확인하실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나오잖아요, 진짜라고. 확인하실 거는 자리입니다. 다칠 때만 부르는 구급함인지. 숫자 3개 물어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한 러닝메이트, 앞으로 그 사람과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갈 동반자인지 아니면 구급함인지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돈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을 구급함 자리에 놓아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고, 하지만 당신을 그 자리에 걸어놔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색이 있는 당신의 카드는 소드 에이스밖에 없었죠. 선을 긋고 잘라내야 될 건 잘라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덱도 한번 리딩 해보겠습니다. 자, 7장의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시나요? 펜타클만 5장입니다. 펜타클은 돈 카드이기도 하지만 현실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을 보러 왔는데 펜타클 5장이 깔려버렸네요. 자, 이 관계의 주인공이 돈 문제를 일으킨 상대방이라는 뜻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펜타클 2번 역방 카드 나왔고 흑백 나왔죠. 펜타클 2번은 저글링 카드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굴리는 카드죠. 뒤집혔어요. 역방이라면 이 저글링 중에 동전 하나가 짤랑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양손에 짐을 들고 문 앞에 선 적이 있으시죠? 문을 열려면 손 하나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때 뭘 내려놓으시나요? 뭔가 깨질 것 같고 비싼 거는 안 내려놓게 되잖아요. 지금 이 관계에서 내려놓은 거는 당신입니다. 미워서 아니고 당신은 조금 덜 비싸고 덜 깨질 것 같거든요. 그 말은 당신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고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문 앞에서 내려놓인 거예요. 그리고 흑백이잖아요. 첫 장부터 색이 없습니다. 첫 번째 덱은 첫 장이 탑 카드 컬러였잖아요. 감정이 살아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덱은 다릅니다. 시작부터 온기가 좀 빠져 있어요. 당신이 요즘 내가 이런 걸로 예민한가? 생각을 만약에 하고 있었다면 아닙니다. 카드가 먼저 색을 빼버렸어요. 자, 그 사람은 돈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일까? 펜타클 4번 정방 나왔으면 모노 흑백 카드죠. 동전 4개를 몸으로 다 두르고 있는 카드예요. 펜타클 4번은 움켜쥐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나쁜 사람을 말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뜨거운 냄비 손잡이 잡으면 잡은 순간 아뜨 하면서 내려놓잖아요. 그거는 과연 참을성이 없어서 냄비를 내려놓은 걸까요? 진짜 뜨거워서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돈이 나가는 순간, 지출을 해야 되는 순간이 그 손잡이에요. 실제로 엄청 뜨거운 거예요. 카드가 흑백인 것도 조금 슬픕니다. 움켜진 손에는 온기가 없어요. 지키는 데는 성공은 하지만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흐름이 뭔가 돈 없는 사람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아끼는 사람을 욕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아끼는 거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아끼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목록에 당신이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 볼 거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을 비하한다거나 아끼는 사람을 비하한다거나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 카드도 바로 보겠습니다. 자, 펜타클 9번 정방 컬러 카드 나왔죠. 1번, 2번 카드는 다 흑백이었어요. 근데 3번에는 색이 붙어 있습니다. 자, 잘 차려입은 여성분이죠. 혼자 서 있어요.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손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죠. 자, 펜타클 9번은 여유의 카드예요. 부족한 카드가 아닙니다. 넉넉한 카드예요. 그 카드가 숨기고 있는 자리에 색까지 살아서 나왔어요. 뜻이 하나로 좁혀집니다. 자,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뭔지 알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없어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자, 미우새에서 김중국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겨울에 집 전체 난방기 안 켜고 자기 방에만 켠대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집이 추운 게 아닙니다. 방 하나는 따뜻해요. 그 방 문만 닫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지출이 그렇습니다. 자기 취미, 자기 장비, 자기 사람들한테는 따뜻합니다. 펜타클의 9번은 사람이 한 명이잖아요. 정원이 넓은데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눈에 당신이 뭘까? 이 4번 카드에 있습니다. 이 4번 카드를 설명하기 전에 연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돈 잘 안 쓰는 사람한테 학계에서 붙인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짠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쓸 때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래요. 반대쪽은 쓸 때 아무런 고통이 없는 사람이겠죠. 이거는 성격이 아니라 통증 반응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아까 냄비 손잡이 말씀드렸죠. 그대로입니다. 돈 쓰면 진짜 아픈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해 줍시다. 하지만 결과가 신기해요. 자, 신혼부부 1500석 넘게 조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그랬어요. 배우자를 짠돌이라고 느끼는 순간 두 사람 다 결혼에 대한 헌신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떨어졌답니다. 관계 안에서 자기의 의견이 묵살된다는 감각을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당신의 힘을 가져간 게 아닙니다. 당신이 요즘 이 관계에서 목소리가 작아졌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뭘 말하자고 하면 말 꺼내기가 눈치 보입니다. 예민한 게 아니에요.
연구에서 실제로 측정되었고 결과 값으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를 썼냐 보다 당신이 어떤 취급을 받느냐고 느꼈느냐가 관계를 더 크게 흔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4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자, 펜타클 7번 정방 흑백 카드 나왔죠. 자, 펜타클 7번은 계산의 카드입니다. 심어 놓은 걸 보면서 얼마나 건질지 재는 카드죠. 정방입니다. 근데 이 카드는 정방이 좀 더 서늘해요. 물건 사기 전에 당근 조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고로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중고로 얼마에 살 수 있을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사기도 전에 얼마에 되팔 수 있는지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습관 아니에요. 손해 안 보려는 거니까. 문제는 그 눈으로 사람을 볼 때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볼 때, 당신을 시세로 봐요. 얼마 들어갔나? 앞으로는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냐? 지금 이 정도면 시세가 유지가 되나? 당신이 서운했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기념일에 좀 아쉬웠던 날, 뭐 사달라고 못했던 날, 말 꺼냈다가 표정이 굳은 걸 본 날. 그 순간마다 당신 머릿속에 뭐가 돌아갔냐면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그냥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산기 앞에는 아무도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계산이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물건의 숫자가 이입이 되면 성질이 절대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흑백이죠. 이 3번은 컬러 카드였는데 그 사람 쪽에서 색이 있던 자리는 자기 정원 하나였습니다. 당신을 보는 자리에는 다 색이 피어 있습니다. 자, 또 반복이 될까요? 펜타클 8번 역방 모노 카드 나왔죠. 딱 봐도 느껴지는 거는 이 카드는 장인의 카드입니다. 묵묵히 실력을 쌓는 카드예요. 뒤집혔죠. 뒤집히면 마음은 빠져요. 장인의 마음은 빠지지만 동작이 남아 있습니다. 새해 첫날 헬스장 가면 사람이 꽉 차죠. 러닝머신에 자리가 없어. 하지만 2월만 되면 텅 빕니다. 당신이 서운하다 말하면 그 사람은 며칠은 달라져요. 갑자기 막 좋은 데 가자 해. 갑자기 막 계산도 막 해요. 근데 그 며칠이 헬스장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예요.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익힌 기술은 아끼는 습관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잘해줘서 넘어가는 기술을 익힌 겁니다. 이 장인의 카드를 통해서. 그리고 장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술은 쓸 때마다 늘어요. 자, 연인이 돈을 너무 안 쓴다. 너무 계산적이다. 라는 유형의 이런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후기까지 찾아보면 헤어졌다는 글도 많고 참다가 지쳤다는 글도 많아요. 근데 대화에서 고쳤다는 글은 거의 못 봤어요. 후기가 없는 것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 배열들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 안 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자격도 없고 단지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안 바뀌었을 확률이 크다. 그럼 방식을 바꿔야죠. 이 다음 카드에 답이 있습니다. 자, 소드 페이지 정방이고 컬러 나왔죠. 소드 페이지는 작화에서 볼 수 있다시피 관찰하는 카드입니다. 싸우는 카드가 아닌데 칼을 뒤로 빼놓고 먼저 지켜보는 카드죠. 여기서 꼭 봐주셔야 될 게, 자, 1번 흑백, 2번 흑백, 4번 흑백, 5번 흑백이에요. 근데 6번은 컬러예요. 이 덱에서 팔딱팔딱 살아있는 자리는 당신이 지켜보는 자리. 그래서 오늘 처방은 대화가 아닙니다. 아, 처방을 생각하면서 이거 되게 좀 쫌스러워 보일 수 있다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만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4주 동안 2개만 한번 메모해 보세요. 메모장에 2칸을 만드는 겁니다. 1번은 그 사람이 나한테 쓴 날, 2번 그 사람이 본인한테 쓴 날. 자, 여기서 포인트는 금액을 적는 게 아니에요. 요거 금액 적으면 싸움 돼요. 횟수만 세는 겁니다. 횟수만 세면 우선순위가 나와요. 배달시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픈한 지 6개월이 넘은 집인데 별점이 5, 만땅이에요. 하지만 리뷰가 3개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은 시키나요? 저는 안 시키거든요. 하지만 별점 4.5점에 리뷰가 200개가 넘는 집이 있어. 저는 그렇다면 이 집에서 배달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건 별점이 아닙니다. 리뷰의 개수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로 싸우지 말고 이 4주치를 만들어서 리뷰의 개수를 채우세요. 당신한테 필요한 게 그겁니다. 오늘 하루로 싸우지 말고 4주, 한 달치의 리뷰를 만드세요. 그러고 나면 설득할 필요가 없어져요. 리뷰가 숫자가 대신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는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만든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만든 숫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번 덱의 전용 처방입니다. 앞으로 그 사람 말을 들을 때 자막을 깔고 들으세요. 요즘 좀 빠듯해. 이러면 당신한테 쓸 예산이 빠듯하다. 좀 비싸지 않아?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놨다. 자막을 깔면 설레지 않고 안 설레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커뮤니티 사연이 되게 많아요. 연애 내내 가성비 데이트만 한 커플이 있었어. 늘 부대찌개랑 제육볶음만 먹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알게 돼요.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쓸 때는 되게 좋은 걸 먹더라는 거예요. 기념일도 아닌 날에 선물을 줬더니 표정이 어두워지는 사연도 있었어요.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들 그냥 귀로 듣고 흘리셔도 되지만 가져갈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든 순간은 그 사람이 바뀐 날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소비 기준이 다르다는 거를 목도한 날이었어요. 첫 번째 처방전에 있던 사주 기록은 싸우려고 적는 거 아니라고 했죠. 내가 눈으로 보고 나와 소비 기준이 다르다는 거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기 위함입니다.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자, 컵 4번 정방 나왔고 흑백이죠. 자, 4번은 권태 카드예요. 앞에 있는 거를 보지 않는 카드죠. 이 자리에서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대로 가면 싸움은 줄어요. 좋아져서가 아니겠죠, 당연히. 왜 싸움이 주냐? 당신이 요구를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조용해진 걸 보고 해결됐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왜 조용해졌는지는 끝까지 모를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권태를 겪으면서 어떤 걸 극복해야 되냐? 말 꺼낼 힘이 줄어요. 몇 번 표정 굳는 걸 보면 사람은 말 안 꺼내게 돼요. 그러면 취향이 사라져. 내가 뭘 좋아했는지 본인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축하받는 날. 기념일이 부담스러운 관계가 돼버려요. 1년에 몇 개 안 되는 그 기념일이 흐지부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값이 제일 크겠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연습이 안 됩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는 연습을 해야 늘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매일 반대 연습을 합니다. 그 사람의 예산이 얼마인지가 먼저, 그 사람 표정이 먼저. 몇 달 쌓이면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내버리게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략 모드예요. 제일 먼저 어두워진 거는 당신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인색한 게 아닙니다. 진짜 쓸 때 아픈 짠돌이에요. 없어서 못 쓴 게 아니에요. 정원에 당신의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볼 때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시세를 보고 있었어요. 자, 아끼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아끼는 거 너무 좋죠. 문제는 아끼는 목록이라고 했죠. 그 목록에 당신이 들어가 있다는 게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오늘 그 사람 쪽에는 3개 있는 카드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자기 정원입니다. 마지막 한 줄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랑은 통장 잔고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증명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사람하고 있는데 당신 순서가 아닌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차이는 한순간의 싸움과 한순간의 대화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4주면 나와요. 묻지 마시고 4주만 세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리딩도 시작하겠습니다. 컬러 덱이 많이 나왔네요. 색이 많이 나온 거는 감정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자, 러프하게 한번 보면 두 사람의 마음이 아직 따뜻하고 애틋하고 좋습니다. 좀 헷갈리긴 하지만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펜타클 5번 정방 나왔고 흑백 나왔습니다. 자, 펜타클 5번은 그림만 보면 되게 궁핍하고 가난한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덱에서 보는 펜타클 5번은 가난 카드가 아닙니다. 소의 카드죠. 그림에서 진짜 슬픈 부분은 추운 날과 눈이 아닙니다. 이 따뜻한 창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는 거죠. 지금 두 사람은 서로 우리 지금 춥지 않아? 우리 괜찮아 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주제가 돈 문제라고 해서 돈 때문에 춥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추운 게 아닙니다.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아서 추운 거예요. 이 카드가 이 덱의 전제입니다. 둘 다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한 사람만 힘든 덱이 아닙니다. 자, 2번 카드를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냐? 자, 소드 5번 정방 컬러 카드 나왔죠. 소드 5번은 자존심 카드예요. 이 카드가 돈에 대한 태도 자리에 나왔습니다. 뜻이 하나로 좁혀지죠. 돈 얘기가 나오면 판이 커집니다. 평소에는 꺼져 있어요. 돈 얘기가 나오는 순간 자기 자존심의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밥값이 얼마였냐? 누가 냈냐? 연봉은 또 얼마냐? 사람들에게 둥둥 떠다니는 정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전부 점수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두 사람이 소통을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 당신은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내가 낼게 배려잖아요. 좋은 데 가자. 이것도 좋은 데 가서 잘해주고 싶은 거였잖아요. 하지만 점수가 올라간 날, 그 사람의 자존심이 솟아있는 날은 그 사람이 계산한 날이에요. 그날은 기분이 좋습니다. 잘해주고. 점수가 대신 내려간 날은 당신이 계산한 날이에요. 고맙다곤 해. 하지만 저녁 내내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엉뚱한 데서 한마디가 나옵니다. 취향이나 인생관 같은 걸로 그 사람을 재단을 해버리는 거죠. 당신을 재단을 하는 겁니다. 너 옷 좀 그렇더라. 너 요즘 돈 좀 번다고 씀씀이 좀 크다. 여기서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귓바퀴를 거치면 머릿속에 그렇게 입력되게 생겨 먹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가 컬러죠. 당신이 미워서 한 게 아니에요. 자존심이 너무 세. 그렇기 때문에 지는 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숨기고 있냐? 자, 완드 9번 정방 컬러죠. 표정을 보세요. 이 화난 표정이 아닙니다. 불안한 표정이에요. 뭔가 또 닥칠까봐, 뭔가 또 올까봐 옆을 살피고 있습니다. 완드 9번은 방어 카드예요. 기부스 아시죠? 부러진 데를 감싸는 거예요. 딱딱합니다. 부딪히면 아파요. 근데 남을 때리려고 두른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악화되지 않으려고, 더 다치지 않으려고 두른 거잖아요. 비 오는 날 중얼대는 중처럼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깁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거는 당신에 대한 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옆에 설 때마다 자기가 작아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무서워서 먼저 찔러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눈에 당신이 뭘까? 이 4번 카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별 카드 나왔죠. 역방이고 흑백입니다. 지금 그 사람 쪽에서 흑백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카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볼 때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당신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거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거울은 그냥 비출 뿐이에요. 근데 요즘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거울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당신이 뭘 잘할 때마다 그 사람 눈에 뭐가 비치냐면 당신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자기 자신이 비치는 거예요. 자격지심으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별이 이 뒤집힌 겁니다. 별 역방은 사랑이 식은 카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을 밀어내는 게 당신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 자체는 지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뭘 비추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맞은편에 거울처럼 서 있는 사람은 알아요. 좋은 소식을 말할 때마다 그 사람 표정이 굳는 걸 봐요. 한번 보면 조심하게 돼. 비추는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안 비추려고 애쓰는 게 힘든 겁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 삼켜 표정을 살펴요. 좋은 일을 반쯤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 그걸 매일 하면 어떻겠어요? 사람이 달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위험한 생각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좀 덜 빛나면 괜찮아질까? 안 풀려요.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어두워지면 그 사람 기분은 잠깐 나아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는 그대로예요. 원인 자체가 당신이 아니었으니까. 세상에 자기가 빛남, 자기의 별을 끄고 유지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전은 반복이 되나? 완드 5번 정방이고 컬러 카드죠. 규칙이 없는 다툼의 카드예요. 무관심 아닙니다. 아직 감정이 있어서 부딪히는 거예요. 다 끝난 사이는 싸우지도 않습니다. 완드 5가 규칙이 없는 카드라고 했잖아요.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흙탕 싸움 되는 겁니다. 결론이 안 나고 지치기만 하죠. 즉, 이 관계에는 룰이 없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면 바로 승부가 돼버리니까. 그럼 룰은 언제 바뀌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되게 많이 조심하셨잖아요. 연봉 얘기 안 하고 좋은 데 가자는 말도 삼키고 계산할 때 눈치 보고, 그렇게 해서 나아졌으면 지금 이 영상은 안 보고 계셨을 겁니다. 룰이 바뀌는 지점은 하나예요. 상대방이 자기 문제를 당신의 문제가 아닌
스스로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내가 요즘 초라해져서 예민했어. 이 문장 하나면 룰이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어요. 근데 이 문장이 나오게 하는 거는 당신이 대신 해드릴 수가 없어. 유도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 입에서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뭘 하라는 거냐? 절제 카드 나왔죠. 절제는 온도를 맞추는 카드입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을 잘 섞어서 온도를 맞추는 거죠. 정방으로 컬러 나왔습니다. 결론이 분명해요. 극한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갑거나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당장 헤어지지도 말고 무한정 기다리지도 마세요. 그래서 오늘 처방은 하나예요. 숨을 고르는 겁니다. 시간차를 두는 거예요. 기한을 거는 겁니다. 단 그 사람 기준이 아니고 당신의 마음의 기한을 거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 언제까지 정신 차려? 이거 아니고 그 시한도 결국 그 사람을 여러분이 기다리게 되는 꼴에 불과한 거거든요. 주도권이 여전히 상대방 쪽에 있어요. 그 사람이 안 하면 그만인 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기한을 당신의 마음에 걸어. 이 기다림, 뭐 몇 월 몇철까지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 날짜는 한 두세 달 뒤가 적당할 겁니다. 8월 20일이라고 하면 이 마음, 이 기다림, 이 참음 11월 20일까지 라고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우유 같은 신선식품의 유통기한이 왜 붙어져 있겠습니까? 냄새 맡아보고 고민하지 말라고, 맛보고 고민하지 말라고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날짜가 대신 판단을 해주는 거죠. 매일 판단하지 말고 매일 판단하면 매일 아파요. 11월 20일 그 날짜가 판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날까지 지켜야 될 거 두 가지. 첫 번째, 당신의 성과를 줄이면 안 됩니다. 인정받았으면 인정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승진했으면 승진했다고 이야기하고, 축소해서 말하는 습관이 붙어버리면 나중에 안 고쳐져요. 그리고 축소해서 말해도 그 순간 나아질 뿐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아까 이 카드에서 확인했잖아요. 그 사람의 힘든 원인은 당신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자체예요. 자, 둘. 일부러 찔러대지 마세요. 자존심 건드려 보고 반응 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찌르면 어떻게 되냐. 판이 또 한 바퀴 더 돌아가요. 또 다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냥 그날까지 평소대로 살면 됩니다. 요 두 가지만 지키면서요. 그러면 그 두 달, 석 달 동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석 달 동안 상대방이 자기 문제를 자기 문제라고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기다릴 가치는 있어요. 한 번도 없었으면 그건 답인 거죠. 커뮤니티에서 봤어요. 자기가 남자친구보다 더 벌고 재산도 더 많았대요. 데이트 비용도 주로 냈고 차도 자기만 있어서 운전도 자기가 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을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방식은 두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많이 범과 적게 범의 격차가 관계를 깨는 게 아닙니다. 격차를 다루는 방식이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은 두 사람이 같이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이 먼저 난쟁이처럼 작아져서 난쟁이처럼 축소가 돼서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 이대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떠나는 카드죠. 화가 나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잔을 엎지 않았잖아요. 잔은 그대로 있어요. 정리해놓고 갑니다. 미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자리에서 방향은 분명합니다. 떠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떠나는 쪽은 당신입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지쳐서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크게 싸우지도 않아요. 문 닫는 소리도 나지 않게 조용히 끝납니다. 이런 상대방은 당신이 떠난 다음에야 이유를 알게 돼요. 문제가 자기한테 있었음을. 그때는 이미 늦었고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추운 게 아니에요. 소통을 안 해서 추운 겁니다. 당신의 배려로 한 말이 그 사람 귀에는 점수로 들어갔어요. 비아냥은 무기가 아니라 방어 기제. 말씀드렸죠. 깁스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이 볼 때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당신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 덱 보면서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덜 잘났으면 편했을까?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는 그림을 그려야 될 사람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아져서 그 사람의 작은 액자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별을 끄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사람에게 흑백이었던 카드가 당신을 보는 자리 여기에 나왔잖아요. 이 당신 앞에서 막힌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친 그 사람 앞에서 막힌 거죠. 당신이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뭘 잘못해서 막힌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앞을 자기가 막고 서 있는 겁니다. 막힌 걸 뚫는 거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동안 당신의 일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을 당신의 별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두워지면 당신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편해질 수 있어요. 그건 맞아. 하지만 그걸 감수할 가치가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심심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연애 목적을 구글에다 검색을 하면 누군가를 깊이 이해하고 교감하는 과정에서 얻는 정서적 안정감, 일상의 다채로운 행복,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내면의 성장,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관계가 과연 서로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것이며 다채로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내면의 성장이라는 시너지를 줄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감수한다면 당신의 자리는 지켜지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그게 오롯이 정말 당신인지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리딩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개 덱 중에 가장 컬러가 없는 덱이네요. 게다가 메이저와 코트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정방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게다가 상대방의 카드에는 컬러 카드도 하나도 없네요. 자, 소드 10번 정방향 흑백 카드입니다. 자, 78장의 아르카나 중에 가장 아파 보이는 카드죠. 근데 이 카드가 오늘 처음으로 드리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자, 10개가 다 꽂혔어요. 더 꽂힐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지하실이고 저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뜻이 하나로도 좁혀지겠죠.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가 감정 문제에서 돈 문제로 강등됐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청구서만 남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없는 흑백, 즉 정산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자, 마법사 역방 흑백 나왔는데요. 마법사 역방 흑백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기술로 봤어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트 시시코너에서 주는 제품은 한 조각 주잖아요. 하지만 사는 거는 한 팩, 1+1에서 2팩까지 사고 비슷해요. 그 사람이 초반에 쓴 돈이랑 나중에 당신에게서 가져간 돈의 액수, 자릿수가 다를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손해본 이야기예요. 제가 기술이라고 말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돈 얘기를 처음 꺼냈을 타이밍, 만나자마자 바로는 아니었을 거예요. 만나자마자 바로 했으면 당신은 거절했을 거고 그 사람도 알 겁니다. 이 사람은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충동적인 사람은 절대 못 기다립니다. 계산하고 치밀한 사람들만이 기다릴 줄 아는 거죠. 마법사 역방이 그런 카드예요. 탁자 위에 도구가 다 놓여져 있죠. 뭘 언제 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숨기는 거는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게 진짜 뭘까? 컵 기사 역방이고 흑백입니다. 78장의 아르카나 중에 가장 로맨틱한 카드에 들어가요. 일명 고백 카드죠. 자, 뒤집혔습니다. 뒤집히면 잔이 기울어지겠죠. 감정을 들고는 오는데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뜻이 하나라도 좁혀지겠죠. 지금 숨기고 있는 거는 미안함이 아닙니다. 다음에 뭘 해야 될지 행동이에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나오는 목소리 있잖아요. 부드럽고 정중해요. 근데 그 문장은 매뉴얼이에요. 지금 조용한 거를 반성으로 읽고 계실 수 있겠지만 그건 이 사람에게 매뉴얼일 뿐입니다.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타이밍이 보이면 미안해, 내가 그때 정신이 없었어, 뭐 어떻게 지내?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관계 끝났지만 청구서가 남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문장 안에 숫자가 있을 것이며 금액이 있을 것이며 날짜가 없으면 사고 아니고 찔러보기, 인사입니다. 그럼 그 사람 눈에 당신은 도대체 뭐였을까? 4번 카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펜타클 킹 역방 흑백이죠. 자, 그림 한번 봐보세요. 왕이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왕좌에는 황소가 조각되어 있어요. 발밑에 포도도 넝굴째 깔려 있고 손에 동전도 하나 들고 있습니다. 펜타클 킹은 가진 사람의 카드예요. 능력이 있는 어른의 카드죠. 뒤집혔습니다. 뒤집히면 그 눈이 사람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 펜타클, 자산,
사업 아이템 이런 걸로 보는 눈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조건으로 봤겠죠. 연락을 끊은 시점이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조용해진 시점이 언제였는지, 싸운 다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생각하기엔 이제 더 나올 게 없겠다 라고 생각한 다음이었는지. 지금 답이 떠올랐으면 그 답이 바로 이 카드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내가 만만해 보였나? 절대 아니에요.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람을 믿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빌려달라는 말에 이유부터 물어보지 않는 사람, 힘들다고 하면 진짜 힘든 줄 아는 사람, 마음 약해서 언제 갚을 거냐고 차마 못 묻는 사람, 그 성격은 결함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성격이죠.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믿기 전에 숫자를 남기라는 거죠. 그거는 의심이 아니고 예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숫자를 남기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이대로 끝날 거냐? 컴 6번 역방 흑백 나왔죠. 뭔가 아련한 추억의 카드입니다. 뒤집혔어요. 뒤집히면 그 추억이 발목을 잡는 에너지예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로 귀결되겠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하지만 선물, 사과 들고 오지 않아요. 추억만 들고 옵니다. 그때 우리 좋았잖아. 너밖에 없더라. 네 생각이 많이 났어. 한동안 안 오는 손님한테 쿠폰 보내는 거 알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잭시믹스 쿠폰 엄청 보내요. 근데 그게 잭시믹스가 저를 그리워서 보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시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다시 자기네 제품을 사게 하려고 오는 거죠. 그 잭시믹스의 문자가 그 사람의 멘트죠. 그때 우리 좋았잖아. 너밖에 없더라. 너 생각 많이 났어. 이런 문장들이 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분 성격에 돈 얘기가 쏙 들어갑니다. 거기다 대고 당신이 돈 얘기를 꺼내면 당신 스스로가 내가 속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렇게 받아칠 거냐고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금 돈 얘기 꺼내는 게 중요해? 이 한마디에 당신은 속물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추억은 미화가 돼요. 하지만 숫자는 미화가 안 됩니다. 자, 추억의 카드인데 색이 없잖아요. 원래 따뜻한 카드예요. 근데 오늘 색이 빠진 채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추억은 원래 미화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색이 입혀져요. 근데 이 카드에는 색이 없잖아요. 당신의 기억이 미화되기 전에 카드가 먼저 말해준 겁니다. 그때도 그 사람은 당신 돈 갖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미화되지 않습니다. 숫자니까요. 색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뭘 해라는 거냐? 오늘 처음 보는 컬러 카드네요. 자, 소드 8번입니다. 갇힌 카드예요. 하지만 뒤집히면 풀리는 카드가 됩니다. 눈이 묶여서 발이 묶인 것 뿐입니다. 눈 가리개가 발을 묶은 거죠. 자, 이 카드가 처방자리에 나오면 제가 늘 같은 말을 하죠. 바로 눈 가리개를 벗으라는 겁니다. 자, 요거 적어 보세요. 금액과 날짜만 적는 겁니다. 요거 두 개가 다예요. 그때 감정과 상황, 항목, 주지 않으면 안 됐었을 그런 변호 넣지 말고 숫자만 적으세요. 이것 또한 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싸우려고 적는 게 아니에요. 받아내려고 적는 것도 아닙니다. 블랙박스 알잖아요. 사고 나서 켜는 물건이 아닙니다. 미리 켜두는 거예요. 두세 달쯤 반드시 켤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 그 타이밍에 이 사람은 귀신같이 그 추억을 들고 옵니다. 그날 꺼내보려고 오늘 적는 겁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해요. 금액과 날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따지고 증명하고 사과받으려고 하는 마음 압니다. 근데 따지러 가면 대화가 한 번 더 열려요. 달변가라고 했잖아요. 대화가 열리면 그 사람이 다시 말을 시작합니다. 말은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목적은 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그 사람에게서 쏙 뽑아내는 거예요. 영감을 얻으려고 제가 진짜 매일 기웃거리는 곳이 판이라는 커뮤니티인데, 한 분이 남자친구한테 종목 추천을 몇 개 받았대요. 본인 돈으로 직접 샀고, 근데 수익이 날 때마다 그 남자가 수익금의 30%를 달라고 했답니다. 지금까지 150만 원을 건넸대요. 여기서 소름 돋았던 디테일이 있습니다. 처음에 40% 불렀대요. 그래서 30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 할 때 내가 받고 싶은 금액보다 좀 더 부르는 것처럼 40%를 부르면 30%가 싸 보여요. 처음부터 30%가 목표였답니다. 이 사람의 협상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뭘 요구했냐?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
그러니까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을 정산해 달라고 했답니다. 이 사연에 달린 댓글에서 제가 무릎을 탁 쳤는데 제일 정확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손실을 났으면 보상 안 해줬을 거면서. 한 줄로 끝나죠. 같이 하는 사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손해도 같이 나눕니다. 이익만 같이 나누자는 거는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갈 뿐. 이 관계에서 이 남자친구는 이 여자를 캐시카우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받아가는 도구라고 생각했죠. 자, 마지막 카드, 죽음 카드, 컬러 카드 나왔죠. 자, 죽음 카드는 이름이 제일 무서운 카드입니다. 근데 이 카드는 파국의 카드가 아니에요. 보세요. 두 기둥 사이로 해가 뜨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 자체에 아침이 들어있죠. 자, 이 카드는 끝내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을 그린 카드입니다. 그리고 정방으로 색까지 살아서 나왔어요. 이 관계는 흐지부지 끝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끝나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달변가의 산소 호흡기를 떼야 돼요. 그 호흡기가 뭐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오는 그 연락입니다. 연락이 와요. 그래도 한 번은 물어봐야지 하는 그 한 번. 그 한 번이 관계를 며칠씩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소 호흡기를 떼고 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끝난 자리에 청구서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은 애정이 아니고 기술이었을 뿐이었고 지금 조용한 건 반성이 아닙니다.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고 대기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아이템, 돈, 어떤 카드의 한도로만 봤습니다. 자, 카드 배열을 보면 이번 덱이 제일 강하긴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결은 다 다릅니다. 자, 6번이랑 이 7번 카드를 보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색이 전부 빠졌지만 살아있는 거는 그 사람이 아니고 당신이 해야 될 것과 당신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져간 건 당신 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 뺏긴 거는 그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감각이에요. 능력 좋아요. 당신은 능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돼요. 조금 돌아갈 수 있겠지만 충분히 복구하고도 남는 돈을 여러분들은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그 감각, 그 믿음에 대한 감각은 아무도 벌어주지 않고 여러분도 벌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사람을 저절로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당신이 지키세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믿으세요. 대신 관계를 맺을 때, 새 사람이 올 때 숫자를 남기시라는 거죠. 늘 말하는 거지만 메모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 건 예언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만날 수 있다는 최악입니다. 정해진 결말이 아니고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덱마다 처방을 드린 거예요. 먼저 해보세요. 해봤는데도 아무것도 안 바뀌면 그때 정리를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최악을 미리 본 사람은 최악까지 가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행복하세요.